28페이지 봅시다. 이제 간신히 여기 왔어요. 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잖아요. 자, 전주에는 요 당사자와 관계에서 우리가 봤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1교시하고 2교시는 어디에서 왔어요? 등기소에 왔잖아. 등기소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이제 누구한테 왔어요? 등기관한테 왔죠. 그럼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등기관한테 등기하러 그만하지 말고 등기관한테 접수하러 왔다고 그래봐요. 접수하러. 자,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나왔죠? 접수 나오잖아. 접수 찾았죠. 그래서 가로 2번에 전자신청의 접수 효과.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미 복습 봐봐요. 이제 안 배운 게 없어요. 그 위에다 하나 다시 써봐요. 자, 접수 시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효력 시기가 있죠. 그 다음에 완료 시기가 있잖아. 완료 시기. 접수 시기는 뭐일 때? 저장될 때. 오늘 성공한 거예요. 요 정도만 잡아놔도.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그렇죠. 접수한 때. 완료 시기가 뭐예요? 교합한 때라는 거야. 교합한 때. 교합한 때. 교합한 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바로 접수하러 왔으니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요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잡아놓고 여기 특히 접수한 때가 별표가 3개짜리가 되죠. 자, 그럼 봐봐요. 요 관계를 한번 하살표를 해놔봐요.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될 때, 접수할 때잖아. 그럼 접수한 때가 뭐예요? 읽어봐요. 접수 시기잖아.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된 때잖아. 하살표를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하살표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관계가 바로 요 파트의 논점이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강,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요약집 특강을 하잖아요. 그 요약집 특강이 진도가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기초공사가. 그래서 여기 봐봐요. 다시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예요. 그러면 어제 이제 내일 모의고사가 뭐예요? 공시법은 제가 출제한 거니까 잘 보라고요. 민법도 제가 약간 반영을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내일 민법하고 공시법 한번 잘 봐보라고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다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딴하고 모의고사 때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봐봐요. 자,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설명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 뭐예요? 저장될 때, 여기는 접수한 때, 요거는 한 때. 왜 여기가 중요해요? 과거에는 기록한 때가 바로 효력 시기거든. 그러면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때. 그래서 이거는 개정 전하고 개정 후와 완전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군데를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요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둘 거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 딴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안 나와.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등기법 문제가 몇 문제예요? 12문제야. 그럼 몇 개 지문이에요? 지문이 몇 개예요? 5개잖아. 그러니까 곱하니까 몇 개? 이 끝에봐야 60개 지문이라는 거야. 60개 지문. 그러면 60개 지문 내려면 뭐예요? 인감증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출제하겠냐 이거지. 출제 안 해요. 그러면 등기법은 그러면 주로 뭐예요?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 해가지고 이런 게 한 지문씩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 그 뒤에 논점만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봐봐요. 다음 중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럼 5개를 내잖아. 그 중에서 그러면 다음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기록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이렇게 출제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저장될 때, 요거는 접수한 때, 여기는 교합한 때. 오케이. 자, 그럼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접수를 했죠. 접수를 해서. 그러면 등기관이 뭐 해야 돼? 심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 거기 259페이지 2번 봐봐요.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등기 신청에 대한 무슨 심사. 심사 줄 서놓고. 심사는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모학원에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등기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등기법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때 X.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야.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가로 3번에 뭐가 있어요? 가로 3번에 뭐가 있어요? 형식적 심사주의. 낙서라도 한번 딱 해놓으라는 거예요. 낙서라도. 자, 그러면 여기 현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접수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화는 두 개로 처리되겠죠.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각하든지. 그 다음에 읽어봐요. 보정하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치하는 누가 하죠? 그걸 등기관이에요. 얘네들이 하지. 당사자가 하는 거지. 당사자가 하는 거지. 치하는 당사자가 하는 거지. 등기관이 치하는 게 아니잖아. 등기관은 읽어봐요. 각하와 보정이겠죠. 그러면 그 밑에 3번 등기 신청의 치하 찾았어요? 치하. 자, 치하 관련돼서 거기 밑에 가로 1번에 치하 가봐요. 치하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뭐라고 써놨죠? 취소, 철회. 기준은 뭐예요? 이거는 법률효과 발생 후, 여기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취하는 언제 한다? 완료 전 단계 해주잖아. 완료 전. 그럼 취하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철회하고 같은 말이야. 써놔요. 그 옆에다 철회. 자, 철회랑 같은 말이네. 철회. 자, 그러면 이제 치아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치아 시점이 나오네. 시기가 나오네요. 치아는 그러면 언제 한다? 치아는 언제? 치아 시기는 언제예요? 그렇죠. 완료 전에 해주는 거네. 써요. 완료 전이. 완료 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교합 전에 해주는 거잖아. 교합 전. 근데 치아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명문.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물어봐주도 않았겠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개정 전하고, 과거의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 여기에다 써놔요. 규칙 몇 조에 규정해 놨느냐? 51조. 자, 그 전에 말이 참 많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등기의 취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치 못했다. 이러면 틀려요. 마련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문 규정은 두고 있다. 규칙 몇 조에서? 51조에서 두고 있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치와 관련돼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두 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일괄 신청하고 공동 신청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일괄 신청은 어떨까요? 일괄 신청은 요거는 서류라고 써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법을 배워요. 자, 서류는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분성이라는 거네. 그래서 가분성은 그러면 나눠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일괄 신청은 서류, 가분성, 전부 취하, 일부 취하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공동 신청은 요거는 뭘까요? 사람이죠. 그래서 써놔요. 이거는 주체라는 거야. 주체는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불가분성이야.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언제나 무슨 취하다? 무슨 취하라고 그랬어요? 공동취하야. 공동취하라는 것은 언제나 전부 취하로만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개가 나중에 헷갈려. 일괄 신청과 공동 신청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있고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취하에 대해서도 한두 개 지문은 나오겠죠. 그러면 봐봐요. 등기의 취하는 언제 한다? 완료 전. 언제죠? 교합 전.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규칙 몇 조? 51조. 그러면 일괄 신청은 언제나 공동 취하로만 가능하다. 어때? X. 가분성이 있으니까 읽어봐요. 전부 취하, 일부 취하. 그러면 공동 신청은 뭐예요? 주체, 불가분성. 그러니까 공동 신청, 공동 취하, 전부 취하로만 가능해. 그 문제 나가요. 일괄 신청과 공동 신청은 언제나 공동 취하로만 인정된다. 전부 취하만 인정된다. 어때? X. 영어는
전부 일부. 공동신청은 언제나 공동치하라는 거. 그거 조심해 놔야 돼요. 근데 난징 시험장 가면 핵 돌아버려. 그러면 일괄신청은 서류, 불가분성. 공동신청은 주체, 불가분성. 그래서 난징 문제 풀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치아 관련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해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동그라미 4번을 가봐요. 자, 신청된 사건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한 경우 등기 신청이 취하도 읽어봐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어느 일방의 취하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독 신청의 경우는 읽어봐요. 단독으로 취하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공동 신청은 언제나 무슨 취하다? 공동 취하야. 그럼 오른쪽 가서 시기. 자, 등기 취하는 등기 아니 등기를 거기에다 줄 써놓으세요. 마치기 전 첫줄 나와 있죠. 전.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일부 취하를 찾아봐요. 박스 밑에 찾았어요. 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 정보에서 환경 고증 읽어봐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 신청을 취하는 것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 말은 일괄 신청은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해.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261페이지, 저 오른쪽 박스 2번을 가고 있어요. 지금 저 칠판 지우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서 찾아요. 딴 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260페이지 하단 보고 있는 사람이 두 분 계셔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261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박스 밑에 무슨 치하도 있다? 일부 치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그 밑에 가로 2번 봐봐요. 맨 밑에 보정 찾았어요? 보정은 보자 동그라미잖아요. 늘 하던 이야기야. 정자는 자, 보 밑에는 충이라고 써놔요. 정은 정정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충과 정정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 보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밑에 마지막 제줄이죠. 정정 보충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보증이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맨 밑에 이제 262페이지 4번 등기 신청이 각하 찾았어요? 각하가 뭐예요? 거부.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끝에 거부하는 행위. 그래서 거부. 자, 각하라는 것은 거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하 사유와 관련돼서 오른쪽 가봐요. 각하 사유 몇 개? 11개, 29죠. 나와 있죠? 그래서 1호 뭐가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가봐요. 1호 사건이 등기서에 관할이 아닐 때,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라고 그러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번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행위. 자, 4호는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 대리인이 출석 동그라미 쳐놓고. 자, 신청 정보의 제공이 방식 동그라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5로 가까이. 자, 그러면 6번은 신청 정보 줄 서놓고 뒤에 등기 기록 줄 서놔요. 그러면 신청서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6호로 각하한다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자, 7번은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줄 서놓으세요. 그러면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몇 호로 각하한다? 7호. 우리 이미 배웠던 다만 27조 포괄승계인의 신청은 뭐 된다? 제외된다. 자, 신청인은 아버지, 등기부상은 아버지죠. 신청은 아들이 했어. 일체, 불일치. 그게 바로 포괄승계인이거든. 포괄승계인은 뭐 된다? 제외. 자, 바로 신청정보와 등기원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정보 줄 서놓고. 그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줄 서놓고. 그러면 한마디로 신청서하고 등기 원인 정서가 불일치하면 8호로 각하한다라는 거야. 자, 9호는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 줄 서놓으세요. 첨부 정보는 서류야, 서류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인감증명 몇 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짜리를 제공해서 등기관이 발견했다. 몇 호로 각하해? 9호로 각하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0번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러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몇 호로 각하하느냐? 10호로.
자, 그러면 11번에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은, 자, 등기부하고 신청자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가까운다? 11호. 그러면 이 말은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가까운다? 11호로 가까워요. 아까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 11호. 그러면 거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에요? 부동산 표시가예요? 부동산 표시가 원래는 요번 달에 요 1호부터 11호까지 다 외워야 되거든. 근데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우니까 몇 호나만 해요? 1호하고 2호만 하는 거야.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2호가 매년 출제돼. 별표가 5개짜리야. 별표가 5개. 다 배웠잖아요. 자,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점유권을 등기하면 몇 호로 가까운다? 2호로 가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했던 봐봐요. 1호 다시요.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죠. 요 1호와 2호는 어때요? 맨날 했던 거 써놔요. 언제나 무슨 무예요? 당연무효죠. 언제나 무슨 말소? 시검 말소. 뭐의 대상? 이신청 대상이다. 자, 그래서 1호와 2호는 절대 무효가 돼요. 늘 이야기했던 게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거야, 이제.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이신청의 대상이다. 요 2호가 그래서 매년 기본적으로 세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바로 2호야.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1장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한다.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유소 견높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주유소 견높이를 등기를 신청하면 2호로 가까요.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농지 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돼요. 농지 전세권은 안 됩니다. 전세권하고 농지는 절대 친하지 않아. 농지 전세권을 신청하면 몇 호로 가까운다? 2호.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래서 다시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쭉 이제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거기 266페이지로 가봐요. 자, 266페이지 가니까 가로 4번에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 효력. 그래서 다시 한번 줄잖아요. 법 29조 몇 호? 1호. 29조 몇 호? 2호. 1호와 2호는 거기 나와 있죠? 아까 또 이야기했듯이. 아까 이야기해봐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만서. 언제나 이신청의 대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제 봐봐요. 자, 어디까지 왔나 봐봐, 이제. 어디까지. 감을 잡아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팔았죠. 어디로 왔어요? 방문서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죠. 누구한테 왔어요? 등기관한테 왔네. 등기관이 이제 등기관한테 뭐로 왔어요? 접수해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 한번 읽어봐요. 각하도 없어. 읽어봐요. 보증도 없어. 치아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제 등기부로 가야죠. 등기부로. 등기부에 뭐 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1번에 뭐라고 써놨어? 등기 실행. 가로 열고 기록이라고 써놔요. 기록.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온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제 등기부에 기록하겠죠. 기록하면 완료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죠. 그럼 뒷장 넘겨봐요. 등기 완료시키러. 그러면 269페이지로 가봐요. 가로 5번에 뭐라고 써놨어? 식별부호의 기록. 이게 완료 시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로 5번에 식별부호의 기록 찾았어요? 예, 그걸 완료 시기라고 써놔요. 자, 완료 시기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아까 교합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식별부호의 기록. 이걸 뭐라고? 교합. 교합을 뭐라고 그래?
완료라는 말을 써주게. 그러니까 내용 거기 있는 거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쭉쭉 연관관계를 봐봐요. 그러면 등기는 이제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저 이제 봐봐요. 우리 이제 서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간이 뭐예요? 등기부에 말한 거 기록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기록이 바로 뭐예요? 바로 부동산 등기라고 배웠잖아.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말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걸 봐봐요. 지금 요 과정은 눈팅을 드러나는 거예요. 눈팅. 요즘 말이 많은 게 뭐가 말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듣고 나니까 뭐야? 오늘 영화 말이 많죠. 어벤져스. 요즘 많이 유행이라며요. 근데 오역을 해놔가지고 뭐요? 거기 전문가도 오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나름에서 영화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는 길을 마련해놓으라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마련해놓으라는 거야. 자, 자기가 집을 팔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각하, 보증, 취하 없다. 어디로 가? 등기부, 표제부 갖고 올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완료가 되는 거죠. 무슨 시점? 완료 시기. 자, 그러면 완료되면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등기관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등기 완료의 절차. 여기에서 시험에 꼭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바로 방가로 2번에 작성. 등기 필 정보의 작성. 이게 바로 별표 3개짜리야. 권리증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면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려면 거기 작성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그러면 이것도 이미 배웠어. 이미 다 배운 걸 써먹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자, 등기 필 정보의 작성 거기 옆에다 크게 써놔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이때 권리증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면서 자, 등기 신청인가 뭐 할 때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작성해 주는 거야. 작성. 이게 바로 자, 우리 매년 또 좀 모의고사도 출제되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르쳐줘도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르쳐도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다고. 자,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애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등기 신청인은 A, 명인도 A, 일체 불일체. 그러니까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등기 필 정보 작성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그러면 봐봐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도 B, 명인도 B, 일체 불일체 일치.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권리증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봐봐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 일체 불일체 불일치. 그럼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보죠. 그러면 자, 촉탁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틀리고 맞고 중요하지 않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우리 그동안 배웠던 내용 촉탁 등기 누가 하는 거죠? 관공서. 신청인은 누구? 관공서. 명의는 딴 사람. 불시하죠. 그럼 촉탁 등기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신청인가 뭐야?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를 찾아봤더니 어떤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밑에 가봐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찾았어요? 네, 기억에 가봐요. 동그라미 쳐봐요. 보전, 설정, 이전 이런 단어들이네.
자, 다음에 니은의 설정 동그라미 이전에 가등기 줄 서나봐요. 자, 왜 그러면 보전이 빠졌을까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거기 이것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과 변경 찾았어요? 원래 변경 경정 줄 서나봐요. 원래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거든. 근데 권리자가 추가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뭐가 있더라 그랬더니 거기 평강편 닦아놔요.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법무사에서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 근데 거기 봐봐요. 니은을 잘 잡아봐.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줄 서놔봐요.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촉탁 경계는 신청인은 누구예요? 관공서 명의는 딴 사람이죠. 그런데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하니까 결론적으로 신청인과 명의니 그때는 일치하잖아. 그때는 A적으로 뭐요?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장을 작성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이 촉탁 경계가 나온다면 작성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한다면 그러면 뭘 작성해 줄까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만 불일치한다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게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거기 272페이지에 가로 3번 뭐가 나와 있죠? 등기 완료 통지가 나온 거야.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 그 옆에다 써놔요. 이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할 때 이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게 돼. 일치하면 등기 필정을 작성해주고 불일치하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주는 거야.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여기 봐봐요.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해 불일치해? 그러면 등기 필 정보의 작성이 아니라 무슨 통지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요거는 등기 필 정보입니다. 요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야. 통지야. 차이점은? 요건 봐봐요. 요 안에 비밀 정보가 있어. 비밀 정보. 여기는 비밀 정보가 없어. 보시면 나중에 하시면 요거 만약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할 때 비밀 정보를 해준다면 비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정보가 있어요? 비밀 정보. 여기는 없어. 그냥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 그림이 하나 있을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275페이지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찾았어요? 예, 거기 가운데 한번 봐봐요. 부착 기준선. 이게 부착 기준선에 보니까 무슨 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다라는 거야.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자, 등기 완료 통지서 찾았어요? 비밀 정보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 차이가 나타나서 그렇구나. 이 차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비밀 정보나 뭐예요? 아이디, 일련 번호를 누설하지 않게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죠. 여기는 비밀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죠.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잖아. 그럼 뭐 불일치하는데 등기 권리점을 만들어주면 비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때는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니까 그때는 뭘 통지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해준다는 거야. 마쳤다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읽어봐요. 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작성한다는 거. 그걸 잊지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딱 더듬어 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자, 다시 돌아와요. 자, 27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요. 자, 가로 4번에 뭐가 나오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찾았어요?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그 밑에다 한번, 자, 273페이지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이게 50번이 넘었어요, 이제 50번. 자, 이렇게 써놔봐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지목, 권리야, 사실이야? 지목 변경. 사실 어디가 먼저 바뀌어? 대장.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어디? 선대장 후 등기가 되죠. 이걸 뭐라고 배웠죠? 등기 적탁이라고 배웠잖아. 지적파트에서 등기 적탁. 자,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다.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로서 지적 소관성이 어디에? 등기소에 알려져. 그럼 등기소에 뭐가 바뀌어? 등기부, 표제부가 바뀌어.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자, 만약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토지 등기부가 A야. 자, 토지 등기부도 A야. 토지 대장도 A야. 지금 소유자가 같아 달라요. 같죠? 어느 날 뭐 A가 B한테 토지를 팔았어. 지금 소유권이 변동됐죠.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 등기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대장 후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적 공무원한테 알려주면 상호 일시시키는 제도. 이건 뭐예요? 그렇죠. 등기 필통지 제도라고 그래서. 이 등기 필통지가 뭐냐?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야. 그럼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 토지대장하고 토지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필통지는 무슨 변동이 일어나야 돼?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야죠. 소유권의 변경이 없다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봐봐, 이런 것들이 많겠죠. 읽어봐요. 읽어봐요. 가가 뭔데? 또 가가 뭔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거든. 그러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자, 2월달 모의고사 다른 학원에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아닌 거. 그거 진짜 못 본 사람 바보야. 봐봐요. 답도 가르쳐줘서 1번의 소유권, 2번의 소유권, 3번의 소유권, 4번의 소유권, 5번의 저당권. 정답은 저당권이다. 그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난이도 중을 만들어요. 1번의 소유권, 2번의 소유권, 3번의 소유권, 4번의 소유권, 5번의 소유권. 다 소유권이네. 그 중에 이런 게 있어. 소유권의 가등기. 아직까지 변동이 없거든. 그러니까 봐봐, 읽어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 사실이 없죠. 그럼 다음 중 소유권 중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10중 8구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고, 그래서 거기 273페이지 위로 올라가 봐요. 정리 잘 해놨네. 통지 대상이 아닌 경우. 읽어봐요. 1번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찾았죠? 요 처분 제한 등기 대표 선서들이 뭐가 있어? 가압류, 가처분이 있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무슨 사항이에요? 소유권 A 등기.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봐봐. 이제 진도는 이제 다 끝났어. 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죠. 그럼 세상 공짜가 있어 없어? 세건 걷어야죠. 그럼 뒷장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5번에 바로 5번에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가세 자료의 성부. 가세 자료를 제공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히 얘하고 관계해서 과거에 많이 출제된 겁니다. 여기 봐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읽어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가등기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거기 가로 동그라미 1번을 봐봐요.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모두 포함된다. 가등기도 포함된다. 거기에다 한강편 다 깎아놔요. 우리 가등기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천분의 인가 그럴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가로 안에 뭐가 포함해요?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모두 포함돼. 가등기도 포함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금 이제 본 게 이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감만 잡아놓으라고요, 이제 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애도인, 이 사람은 애수인, 이 사람은 사인, 이 사람은 사인, 이 사람은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고 해요? 당사자. 당사자가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죠. 근데 혹시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 안 받아가면 뭐예요?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러면 사인이 그 등기소를 요구하는 게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또 달라라 같네. 또 딴 이야기 하는 것 같네. 자,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죠.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그때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 당사자라고 그러죠. 그럼 제3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포괄승계인, 대위신청, 대리인신청. 그럼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로 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거기에 방문신청.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신청. 그럼 이게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로 와서 등기소에 이제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등기관한테 하는 거죠. 등기관한테 뭐예요? 접수를 하면 뭐예요?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하면 각하를 없어. 보정도 없어. 보정도 없으면 어디로 가? 이제 보정도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등기부에 뭐해요? 기록하게 되죠. 기록하게 되면 이제 완료 교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료 후의 절차에서 무슨 정을 하나 만들어줘? 권리정. 등기 신청과 명인이 일치할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불일치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과 등기부를 뭐 해야 돼? 일치.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를 하고 가세 자료를 송부해. 그러면 우리가 사실 별 이유도 없어요. 왜 배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집만 하나 팔면 돼. 집만 하나 팔고 직접 자기가 봐봐요. 집을 하나 팔아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서류 구비해두고 요 과정이거든. 사실 왜 어렵느냐?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안 해봐서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할 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등기부. 그럼 등기부 한번 불러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 읽어봐요. 갖고, 그 다음에 얼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소유권이죠.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뒷장 한번 넘겨봐요. 277페이지. 이게 이제 강론 파트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에 관한 등기. 또 배우는 거야. 표시에 관한 등기는 결론적으로 뭘 배우는 거예요? 표제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그러면 우리 지목 변경은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 지목 변경은 등기부 몇 개월이 바뀌어야죠? 표제부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지목 변경 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그때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에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변경 등기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변경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죠. 그럼 변경 등기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잖아. 봐봐요. 또 달라러 가서. 표제부 변경 등기와 읽어봐요. 각구 변경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표제부 변경 등기.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관이 단독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줄 수 있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럼 제3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배운 걸 그래서 이제 표시에 관한 등기 여기까지를 하면 대부분 살펴주면 좋은데 더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야. 강론 앞에서 다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표제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뭐에 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몇 개월? 1개월이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몇 필지? 여기가 7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뭐예요? 분할 등기, 분필 등기가 되는 거네. 면적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일부의 후발적 생겼잖아. 그래서 부동산 자체, 부동산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 그럼 7-1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개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거기. 우리 다 배웠던 거.
A가 건물이 있어. 전부 불탔어.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무슨 등기야? 표제부 등기는 즉 사실의 등기죠. 멸실 등기는 몇 개월? 1개월.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 등기는 뭘 배우는 거예요? 표제부 등기를 배우는 거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그럼 쭉 한번 넘겨봐요. 5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284페이지. 6장 뭐가 나왔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 동그라미 쳐놔봐요. 권리가 뭐예요? 각구, 얼구. 아, 좋아요. 법이 주는 힘. 그것도 좋아요. 자, 각구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각구하고 얼구를 배우는 거야.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각구는 뭐예요? 각구를 최초로 개선하는 거. 소유권 보전 등기. 숱하게 했잖아. 숱하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권리의 등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고. 뒷장 한번 넘겨볼래요? 쭉. 자, 안 읽어봐도 되는데 굳이 읽어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이다 우리가 배웠던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7장으로 한번 가봐요. 7장. 쭉 넘기면서 검사 좀 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장에 뭐가 나와요? 자, 7장 쭉 한번 넘겨봐요. 아이고, 맞네. 자, 381페이지로 가는 거네. 자, 380페이지, 381페이지 7번에 무슨 신청이 있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뭐예요? 이게 사태질이야, 사태질. 사태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태질. 거기 사태질이라고 맨날 써놨는데, 거기 사태질이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놀랐을 거예요. 왜 사태질인지.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조금 한번 해봅시다. 이의신청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봅시다. 자, 이의신청은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이제 조금 더 요거는 살을 좀 붙여놔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 신청의 주체에 써놔요. 주체. 자, 사태지는 아무 사람이 가서 한번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 직접 이해관계만 할 수 있어. 간접 이해관계는 안 돼요. 자, 객체는 당부당만 할 수 있어. 옳고 그런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이 신청을 하면서 사태질. 판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럼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것은 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판사님은 적법, 부적법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 신청을 읽어봐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거야. 당부당.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옆에다 써놔요.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신청은 소송의 전 단계로 해주는 거야. 소송의 전 단계로.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신청의 시점이 중요해. 이 신청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기준. 자, 기준은 뭐냐?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자, 등기관이 처분한 것만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처분시 기준이야. 처분한 것만 이 신청의 대상. 등기관이 처분도 안 했는데 이 신청을 제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야. 봐봐요. 자, 신증거. 자, 신증거. 신사실. 자, 그러면 신증거, 신사실은 처분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새로운 신청이니까. 그럼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이 신청의 제기 기간이죠. 이 신청의 제기 기간은 어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신청의 제기 기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없어? 아, 할 수 있죠. 제한이 없다. 이 신청은 아까 사태질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써요.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이 신청의 제한은 3개월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 신청은 뭐예요? 사태질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태질하더라도 효력은 계속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플러스 나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야. 자, 오늘 이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이 신청은 그냥 삿대질이야.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이 신청을 제기했다 해서. 자, 그러면 여기 6번째.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이 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하느냐? 그렇죠. 관할지방법원. 자, 이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기하느냐? 당해 등기소. 등기소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이 신청 및 이 신청서는 관할지방법원 이름 틀려요. 이 신청은 누가 제기한다? 어디에다 제기해?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그래서 이렇게 점 찍어놔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5개. 아, 진짜 눈팅해 놓으세요. 나중에 헷갈려요. 제가 뭐, 딴 거 이야기하겠어요.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2.5전자는 이거예요. 봐봐요. 다음 중 이 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신청, 신청과 신사실에 대해서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어때? X. 뭐래요? 뭘 한 것만?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하나, 이제 요약식 가서 요것만 하나 더 정리해 주면 돼요. 자, 부당의 종류. 부당의 종류. 선생님, 요거는 저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적절한 애가 이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뭐예요? 횡단보도야, 횡단보도. 횡단보도인데 여기 뭐예요? 횡단보도 앞에 뭐가 있었냐면 순댓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순댓국집이.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정차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차를 주차해놓고 순댓국집 들어가서 순댓국 한 그릇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켜놨는데 앞에 오니까 주차요원이 딱지를 꺾고 있네.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봐야 됩니다. 일단 나가봐야 돼. 내버려둬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근데 가니까 뭐, 그럼 나가니까 뭐 딱지를 이미 끊었어, 안 끊었어? 끊었으면 이미 끝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봐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짜리인지 물어봐요. 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있냐 그랬더니 3만원짜리 있대. 그거 하나 싸게 좀 끊어줘요, 이왕이면. 제가 밥 먹으려고 5분 동안 앉았는데 10만원짜리 끊으면 열받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10만원짜리를 끊어버렸어, 주차요원이. 그러면 봐봐요. 그럼 열받아, 안 받아요? 그러면 주차 딱지가, 그러면 주차금 나라고 와요, 안 와요? 오죠. 이제 왔어요? 부가서가 왔어요? 안 내면 어때? 안 내면 어때? 계속 과태료만 묻게 돼 있어,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불만이 있으면 어디 가서 따져? 구청에 가서 따지는 거야. 구청에 가서. 구청에 가서 따지. 그게 무슨 신청이다? 이 신청이라는 거야. 만약에 과태료 부과 통지가 왔는데 안 내면 계속 뭐예요? 거기에다 더 갖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이 신청을 제기한다 해서 읽어봐요.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이게 뭐라고요? 집행부 정지 원칙이야. 근데 요게 의미가 바로, 근데 요거 하나 잡으려고 그걸 배우겠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을 배우겠어? 빈대 하나 잡을래다. 이거 봐봐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읽어봐요. 어디에 나와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나와. 비송사건. 제가 비송사건 절차법 행정사 과목 강의할 때, 자, 행정사도 저 강의하거든요. 근데 비송사건 절차법에 이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잡으려고 이거 하나 잡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집행부 정지의 원칙.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 한번 잡읍시다.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만 외워두면 돼. 주체, 집세부의 관계, 객체, 당부다. 기준은 처분시 기준. 신청과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제2가는 제한이 없다. 효력은 집행부 정지의 원칙. 이 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요거만 숙지해두면 이 신청 90%가 끝나.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부당에 대해서만 조금 첨가해주면 돼요. 자, 그 정도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거기 첫 줄에 낙서나 한번 하고 가자고.
1번은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방법으로 등기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의 신청 전 단계에서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주는 게 무슨 신청이다? 이의 신청이라는 거. 그 의미를 잡아두면 되고요. 이의 신청을 간단하게 건지면 사태질이라니까 사태질.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오늘 한 것만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혹시 천재 가지고 들어오셨죠?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